전쟁. 이 끝없는 전쟁에서 이길 가망은 없다. 우리가 처음 창을 만들었을 때 승리를 확신했다. 적들은 사라졌고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런데 놈들은 기어코 부활하고야 말았다. 부활한 적들은 강력한 방패로 무장하고 덤벼들었다.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간신히 그들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창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상대는 우리보다 늘 한 수 위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창끝을 무력화시켰다. 보이지 않는 적, 정체를 알 수 없는 놈들. 이대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그래, 이제 남은 방법은 그것뿐이다. EJ, 적으로 적을 제압한다. 지금도 부수감면이 창원 파티마 병원 수학과 마상혁 박사. 마 박사는 최근 수십 명의 어린이 환자들로부터 사태의 심각함을 감지하고 있다. 피부병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들의 사진이다. 얼굴과 목, 가슴, 사타구니 등 온몸 어느 부위를 가릴 것 없이 마치 화상을 입은 듯 벌겋게 피부가 일어났다. 포에스, 즉 포도상구균 피부열상증후군이라 불리는 병이다. 강력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 일으키는 피부병이다. 신생아부터 6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서 주로 발병하는데 사망률도 3%나 된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경남 지역에서만 54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초강력 병원균인 포도상구균이 원인이다. 갓 태어난 신생아, 때가 묻지 않은 7살 미만의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 같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는 것일까? 2003년 9월부터 경남 지역에 그 내성을 가지는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피부 열상증후 환자들이 전 지역을 통해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그 발생한 그 균을 분석해 보면 동일한 균, 그 유전자가 같은 균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성을 가지는 포도상구균이 경남 전 지역에 분포가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지역사회, 다시 말하면 그냥 집이나 유치원, 놀이터, 식당 혹은 어른들의 손이나 옷에 강력한 내성을 지닌 세균이 묻어있다는 뜻이다. 포도상구균 피부열상증후군은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생제 내성률의 증가와 복합 내성균의 출현은 응급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항생제의 오남용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1000명당 23명보다 훨씬 많은 33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 감기 처방이 많은 우리나라 의원이 바이러스성 질환인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도 52%로 16%의 네덜란드나 26%의 말레이시아보다 크게 높다. 병의원의 항생제 오남용만이 문제는 아니다. 축산 현장과 수산 양식장에서 소, 돼지, 닭, 어패류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는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의 배설물과 농장, 양식장의 오폐수를 통해 방류되는 잔류 항생제는 다시 물을 오염시킨다. 근데 현재 중량천에서 가장 많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신에 한강의 본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오염률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금호강에서는 내성은 좀 적었지만 본류인 낙동강을 만나서도 내성 세균의 양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즉 하수나 폐수 처리가 낙동강 유역이 좀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이미 병의원과 같은 의료 현장을 넘어서 우리 식탁의 먹을거리는 물론 흙과 물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화학연구원. 첨단 화학기술과 신약 개발을 위해 설립된 국립전문연구기관이다. 화학연구원의 중점 연구 과제가 바로 항생제 개발이다. 현재 그 내성을 극복하는 연구는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성을 일으키는 그 요인들을 제거하는 물질을 찾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항생제들과 전혀 다른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는 약을 개발하는 그 두 가지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 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하나가 제품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과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만 복제와 증식이라는 생명활동이 가능하다. 바이러스 중에는 동물이나 식물세포가 아닌 세균을 숙주로 감염시키는 종류가 있다. 바로 박테리오파지다.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 즉 세균을 잡아먹는다는 뜻이다.
박테리오파지도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는 바이러스에 포함되는 그런 유기물질, 생명체 또는 유기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유전 물질이랑 그다음에 외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숙주 세포 내로 유전 물질을 주입을 해서 숙주 내에서 유전 물질을 증폭하고 그리고 자기 분신을 만들어서 숙주를 뚫고 나옴으로써 증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테리오파지 역시 박테리아를 감염시켰다가 내부에서 증식을 하고서 박테리아를 뚫고서 나오게 됨으로써 박테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균을 잡아먹는 파지의 대표격이 바로 T4 파지다. 이 파지의 생김새는 달 착륙 우주선과 비슷하다. 머리에 몸통, 다리와 꼬리를 갖췄다. 머리에는 DNA 정보가 들어있고 다리를 이용해 세균에 달라붙는다. 파지는 꼬리를 세균 안에 찌르고 몸통을 통해 자신의 DNA를 집어넣는다. 파지의 복제가 시작되면 세균은 파괴되고 만다. 복제된 파지들은 곧바로 인근의 세균들을 공격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불어난다. 하나의 세균에 여러 개 파지가 붙어있는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세균을 잡아먹는 박테리오 파지의 공격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특정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파지는 한 가지뿐인데 이를 파지의 특이성이라고 한다. A라는 세균에는 알파라는 파지가, B라는 세균에는 베타라는 파지가 천적인 셈이다. 박테리오 파지가 세균의 천적이라면 이를 이용해 병원성 세균을 제거할 수는 없을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박테리오파지의 경우에는 이 세균들이 이런 파지에 대한 내성을 갖기는 힘들고 한편 파지도 자체적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세균에 대한 그런 특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에 비해서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함으로써 내성 균주의 출현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의료계의 극소수파이지만 파지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독일 북부의 유서 깊은 도시 하멜르. 피리 부는 사나이의 전설을 간직한 곳이다. 하멜르에는 1년 전 설립된 박테리오 파지 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는 구소련 출신 의사 다넬리아 박사에 의해 세워졌다. 파지 치료를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연구소의 2층 실험실은 파지를 이용한 치료 연구의 핵심이다.
독일 전역에서 들어오는 세균을 분석하고 그 세균에 맞는 파지를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Nur kaum ein Effekt. Oder hier, ja? Hier ist richtiges Loch und hier der Fahrgewebe. Wir sind ein medizinisches Laboratorium. Wir untersuchen Abstriche, aber auch Körperflüssigkeiten, Seren auf Krankheitserreger, auf Hormone, auf Stoffwechselprodukte. Wir haben ungefähr in diesem Labor jeden Tag 5000 Einsendungen von niedergelassenen Praxen als auch von Krankenhäusern. 파지를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세균을 실험 용기에서 배양시킨 뒤 자신들이 보유한 특정 파지를 떨어뜨린다. 얼마나 많은 파지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험 용기 바닥에 깔린 세균 표면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는데 이 부분이 바로 파지가 세균을 잡아먹은 곳이다. 세균에 맞는 파지를 찾아냈다는 의미다. 다넬리아 박사는 파지 치료가 특히 화상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외부 상처의 감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Die Phagen sind bestimmt für eitrige Infektionen. Was bedeutet eitrige Infektionen? Das sind die Krankheiten, die von Erreger verursacht werden. Das sind zum Beispiel diabetische Füße, alle Wunden, die chronisch sind und die können nicht regenerieren, weil Infekt ist dazwischen. Wir können auch im Hals-Nase-Ohrs-Bereich Kinderkrankheiten, Infekten, Gynäkologie, Orthopädie, alle Maßnahmen, wo Erreger verursachen Infekte, Krankheiten. 화상을 당한 이후 6년 동안 MRSA, 즉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 상구균이라는 슈퍼박테리아에 의해 심각한 감염 증세를 보이던 한 청년의 상처 부위다. 모든 항생제를 동원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파지 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완치됐다고 한다. 또 다른 환자는 발 뒤꿈치 수술 후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됐다. 2년 반 동안 항생제가 듣지 않아 뼈까지 손상되면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파지 치료를 시작하자 열흘 만에 상처 부위가 깨끗이 아물었다. Wenn wir in diesem Labor positive Ergebnisse haben, dann das bedeutet in klinischer Anwendung, wir haben zwischen 85 bis 90% Erfolg. Das bedeutet, die Quote von Therapieerfolge sind sehr groß. 다넬리아 박사는 하노버대학병원 화상센터 근무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파지 치료와 연구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파지 치료는 아직 독일에서도 의료기술의 한 분야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독일 정부가 파지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독일 제2의 도시 함부르크. 북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항구 도시다.
정형외과 의사인 프리드리 박사는 지난 2005년 아주 특이한 치료를 경험했다. Ich habe sie fast ein ganzes Jahr lang behandelt. 그해 6월 병원을 찾아온 60대 할머니는 왼쪽 장단지의 상처 부위가 염증을 일으켜 끈끈한 녹색 점액으로 뒤덮여 있었다. 1년 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뒤 복합 내성 박테리아에 감염됐던 것이다. 그동안 각종 항생제와 대안치료요법을 모두 동원해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프리드리 박사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다넬리아 박사의 파지 치료를 적용해보기로 했다. Ausprobiert und es hat eigentlich wunderbar funktioniert, weil wir innerhalb von 4 Wochen geschafft haben, diese multiresistenten Bakterien zu beseitigen, die sie hatte, die praktisch die Heilung verhindert hatten, um dieses Ulkus zu heilen. Also nachträglich betrachtet muss ich sagen, dass wenn wir das von vornherein gemacht hätten, dann wäre es eigentlich viel billiger gewesen als die ganze Behandlung, obwohl es 3.000, 4.000 Euro gekostet hat. Aber wir haben im Laufe eines Jahres weitaus mehr Geld ausgegeben, um das zu behandeln. Hier sind schon kleine Inseln. 그 이후 프리드리 박사는 동료 의사들에게 파지 치료의 경험담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박사는 파지 치료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먼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파지 치료는 항생제가 듣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마지막 치료 수단이라는 점이다. Antibiotika sind sehr nützlich und normalerweise, wenn keine Resistenzen bestehen, dann ist das natürlich eine sehr gute Behandlung und sehr schnell auch meistens. Und wir werden natürlich niemals auf Antibiotika verzichten können. Die Bakteriophagen sind dann vorgesehen für die Fälle, wo die Antibiotika versagen. Leider ist das in zunehmendem Maße so. Also es gibt immer mehr diese Keime, die gerade durch den Einsatz von Antibiotika entstehen, werden ja diese resistenten Bakterien herangezüchtet. Durch den Selektionsdruck, der entsteht durch die Antibiotika, wandeln die sich um, verändern ihre genetische Struktur und werden dann resistent gegen Antibiotika. Aber solange man mit Antibiotika arbeiten kann, ist das natürlich praktischer als mit Bakteriophagen.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 인근의 작은 도시 비티히하임. 이곳 시립병원에는 입원 환자 2명이 파지 치료를 받고 있었다. 베닝과 라인홀트 씨. 골반 수술 후 생긴 염증에 항생제가 제대로 듣지 않는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봉합되지 않은 라인홀트 씨의 상처 부위는 비전문가의 눈에도 심각해 보였다. 치료용 파지는 링거 주사로 투입되고 있다. Ja, ich kenne es halt in kleinen Fläschchen mit Flüssigkeit, wo die Bakteriophagen drin, das sieht man ja nicht mit dem bloßen Auge. Ne? Und die Wirksamkeit? Ja, einmal haben wir Erfolg gehabt, aber das zweite Mal bis jetzt noch nicht. Weil Antibiotika nicht mehr geholfen hat. Haben Sie schon probiert mit Antibiotika? Ja. 옆 병실의 폴커 휘세 씨는 무릎이 문제다. 몇 년 전 시술받은 인공관절 수술 부위가 염증을 일으켰다. 1년 전 발병해 그동안 항생제 치료를 해왔으나 효과가 없어 수소문 끝에 이 병원을 찾아왔다. 라인홀트 씨의 골반과는 달리 휘세 씨의 무릎은 대부분 봉합이 된 상태다.
휘세 씨는 상처 부위에 직접 파지를 투입하고 있다. 가느다란 고무관이 파지를 박테리아가 있는 곳까지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Ich hatte zunächst ein künstliches Kniegelenk eingesetzt bekommen und das ist nach einigen Jahren infiziert. Ja, ich hatte viele Monate Antibiotika genommen, allerdings haben die Antibiotika keine Wirkung mehr gezeigt. Naja, das war Zufall. Ich saß im Flugzeug und habe eine Zeitung gelesen und da war ein Bericht drin von einem Labor in Polen, das diese Phagenbänke erstellt hat. Und als ich mit Polen Kontakt aufgenommen hatte, hat man mir Dr. Fleischmann als Kontaktadresse in Deutschland genannt. Der momentane Zustand hat sich verbessert, wobei es natürlich auch noch andere Methoden von Dr. Fleischmann waren, nicht nur die Phagen, denke ich jetzt. 이 두 환자의 담당 의사는 플라이시만 박사다. 박사와 환자에게 있어서 파지요법은 마지막 치료 수단이다. 치료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의사와 환자의 권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결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박사는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심각한 외상 감염 환자에게만 파지요법을 시술한다. 먼저 최첨단 현대의학 기술을 이용해 상처 부위에서 제거 가능한 병원균을 최대한 죽여 없앤다. 그리고 나서야 맞춤 파지를 이용한 치료에 들어간다. 파지 치료의 임상 적용 결과는 50대 50, 반반이다. 급성 감염의 경우 효과가 컸으나 만성 감염의 경우 결과가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Wir haben bisher 10 Patienten behandelt mit den Phagen, wobei ich sagen kann, dass die Hälfte der Patienten zusammen mit unserem chirurgischen Vorgehen wahrscheinlich gute Ergebnisse hatten. Aber die andere Hälfte der Patienten, insbesondere mit chronischen Eiterherden, die haben nicht so gut angesprochen. Und deshalb brauchen wir einfach mehr Daten, dass wir die richtigen Patienten herausfinden, die Erfolg haben bei der Magentherapie. 플라이시만 박사는 환자에게서 분리한 세균을 폴란드에 보내 적합한 맞춤형 파지를 받는다. 이 맞춤형 파지를 러시아에서 구입한 일반 파지 용액과 섞어 칵테일을 만든다. 제거 목표인 박테리아가 없어지면 다른 박테리아가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비율의 칵테일 혼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지 칵테일은 주사나 링거, 고무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처 부위에 투입된다. Ich glaube, dass die Phagentherapie eine ganz große Zukunft hat. Denn je unwirksamer die Antibiotika werden, umso wichtiger wird ein Ersatzmittel, um die bakteriellen Infektionen zu beherrschen. Und die Phagen bieten alles, was man sich vorstellen kann, um ein sehr wirksames und sehr umweltfreundliches Medikament zu werden, das vor allen Dingen auch den Patienten nicht schädigt, so wie wir das etwa bei den Antibiotika erleben. 파지 치료의 장점은 항생제와는 달리 특정 세균에만 작용하는 맞춤형으로 적은 양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인체에 다른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다. 파지가 숙주 세균을 만나면 빠르게 증식해 숙주를 모두 파괴시킨 뒤 사라지거나 인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Ja, der Vorteil der Phagentherapie ist an sich, dass es eine sehr, sehr spezifische Therapie ist, die also, wo rein die Phagen letztendlich nur auf das Bakterium wirkt und nicht auf die menschlichen Zellen. Und es ist ja eine reine Lokaltherapie. Ja? Antibiotika nehmen Sie in der Regel ja auf, sie müssen sich im kompletten Körper verteilen und dann müssen Sie zusehen, dass Sie am Ort des Geschehens wirklich einen entsprechend hohen Antibiotikaspiegel bekommen.
Und bei der Phagentherapie gehen Sie direkt an den Ort des Geschehens, ja, und haben dort, sage ich mal, eine sehr effektive Möglichkeit, die Bakterien oder den Infektionsgrad zu reduzieren. 그러나 이런 특이성은 반대로 맞춤 파지를 찾아내기 어렵고 정확히 들어맞는 파지가 아닐 경우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의사의 지식과 능력에 의존도가 너무 높고 비용이 비싸다는 것도 문제다. 아직 외상이 아닌 질병에 적용하기에는 안전성도 확신할 수 없다. 박테리아도 파지에 대해 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파지에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는 병원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 박테리아와의 경쟁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있는 파지는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를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파지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 자연에서 해답을 찾는 친환경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Die zum Teil an Orten sind, wenn die schlecht durchblutet sind, dann kommen die Antibiotika kommen da zum Teil schlecht hin. Dann erreicht man die Menge an Wirkstoff, die es an sich bräuchte, erreicht man dort gar nicht. Und dann setzt sich diese Infektion fest und man kommt gar nicht dagegen an. Also zum Beispiel in Knocheninfektionen ist das oft der Fall. Und da muss man dann operieren und zum Teil den Knochen entfernen oder ausräumen. Und bei den Phagen ist es halt so, dass wenn die mal an diesen Ort gelangen, dann ist es so, dass solange es dort Bakterien gibt, können sie sich vermehren. Das ist quasi, ihr Futter ist ja da und sie können sich dann vermehren, solange es noch Bakterien gibt und die dann abtöten. Und wenn die Bakterien dann weg sind, dann verschwinden die Phagen auch, werden halt auch ausgeschieden vom Körper. 토마스 호이슬러는 최초로 박테리오 파지를 이용한 치료법을 소개하는 책을 썼다. 파지는 1915년 처음 발견돼 동구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1940년대 페니실린으로 대표되는 항생제가 등장하면서 사라졌다가 최근 항생제 내성 문제가 대두되자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04년 한국에도 출판돼 병원체로만 알려진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 성남의 바이오 벤처 기업인 인트론.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박테리오 파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업이다. 인트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죽이는 파지 개발에 이어서 최근 4년여의 연구 끝에 유방염의 원인 세균을 죽이는 파지를 분리해냈다. 유방염을 앓고 있는 젖소의 우유, 이른바 고름 우유에 대한 MBC 소비자가 먹는 우유는 과연 안전한 것인가? 깨끗한 우유는 어떤 제품인가? 스테필로코쿠스 오리우스라는 슈퍼박테리아는 젖소에게 유방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우리나라 젖소의 30%가 이 세균에 감염돼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젖소가 이 균에 감염되면 도살 처분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우유에 잔류 성분이 남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인트로는 최근 이 스테필로코쿠스 오리우스를 파괴시키는 파지를 분리하는 데도 성공했다. 예, 젖소 유방염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큰 그 균주 중에 하나는 스테피로코커스 오리우스인데요. 이 균은 저희 슈퍼박테리아 중의 한 종류로 굉장히 위험성 균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균은 어떤 항생제를 처리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젖소가 발병하게 되면 도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이 스크리닝한 이 파지 같은 경우는 이 균을 라이시스 시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균을 젖소에 투여하여서 이 파지가 이 균을 죽일 수 있다면 이 유방염 치료하는데 굉장히 크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살모넬라 갈리나균과 스트레토코커스 인트로는 전통 파지요법에 최첨단 유전자 기술을 접목시킬 예정이다. 파지의 특성은 항원항 처방처럼 이 균과 파지 간에 어떤 스페시픽 시티가 있어야지만 둘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 한 가지 파지가 여러 종류의 세균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면 비용을 낮추고 일반화시킴으로써 파지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테리오파지에서 가장 중요한 효소라고 볼 수 있는 리신과 홀린이라는 어떤 효소를 저희가 생명공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것을 이룩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나갈 방향은 이런 항생제 대체제로서의 어떤 접목을 시도할 것이고, 그것은 초기에는 동물 또는 어류 쪽에 대상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항생제 대체제를 저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정준호 교수. 정 교수는 파지 디스플레이라는 신개념의 의학 기술을 이용해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파지 디스플레이는 박테리오 파지를 이용해 치료용 항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치료용 항체는 우리가 뱀에 물리거나 파상풍에 걸렸을 때 맞게 되는 면역 혈청, 즉 해독제와 같은 개념이다. 관절염에서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에 이 치료용 항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파지는 숙주 세균을 감염시킬 뿐 파괴하지는 않는 기다란 선 모양의 바이러스, 필라멘토스 박테리오 파지다. 이 파지의 유전자를 조작하면 특정 병원균을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찾아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잡종 세포법이라는 게 주로 쓰여져 왔었는데, 이 페이지 디스플레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특이성이 높고 다양한 항체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편한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1886년) 세계 최초로 광견병 백신을 만든 미생물학자 파스테르에 의해 세워진 생명과학연구소다. 지난 9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찾아냈고, 그동안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파스테르 연구소는 현재 에이즈와 C형 간염, 댕기열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빈곤 국가의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면서 세계 백신 연구의 메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Donc c'est pour cette raison-là que notre laboratoire a choisi de se baser sur un vaccin traditionnel, qui est le vaccin de la rougeole, qui existe déjà, qu'on sait fabriquer partout dans le monde. Il y a des usines en Asie, dans tous les pays d'Asie, il y a des usines dans une partie des pays africains, en Amérique du Sud. On sait le fabriquer, mais on le modifie un peu, on le met au goût du jour pour pouvoir vacciner contre d'autres maladies. Donc à la fois c'est une technologie qui est nouvelle, mais qui est basée sur un savoir-faire et un procédé traditionnel et qui peut se développer dans le monde entier. 경기도 수원의 녹십자.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제약업체다. 지난 30여 년 동안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간염, 일본 뇌염 등 다양한 백신을 개발 생산해왔다. 한국은 백신의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백신 개발과 연구 수준은 크게 뒤처져 있다. 백신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면서 백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백신, 특히 독감 백신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독감 백신은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호주 정도 등에서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십자에서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독감 백신 외에도 기초 백신이라고 하는 이런 백신들을 우리들이 자체 개발해야 되는 수준에 또한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는 슈퍼독감이라는 모습으로 과거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현재도 인류를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라는 모습으로 교통 발달과 도시화가 가져온 현대 문명을 비웃고 지나갔다. 니파와 에볼라 바이러스는 무분별한 자연 파괴, 그리고 야생 동물과의 접촉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했다.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웨스트나일과 댕기열 바이러스는 온난화 때문에 아파하는 지구의 고통을 물보다 진한 피로 보여줬다. 그러나 그것이 바이러스의 전부는 아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의 총공세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파지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할 신약을 만드는 데도 이용되고 있다. 독성을 제거한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어 진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한 5% 정도가 실제적으로는
바이러스 그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생명체이고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저희 자체에 대해서도 그 인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지식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물학적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유용한 그러한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좀 더 유용한 어떤 치료법이라든지 진단법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우리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병을 안겨주는 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숙주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바이러스는 무생물인가 생물인가? 숙주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바이러스는 생물인가 무생물인가?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적인가 친구인가? 인간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바이러스는 친구인가 적인가? 바이러스는 생물도 무생물도 친구도 적도 아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가 나타나기 전부터 영원히 존재해온 대자연의 일부다. 바이러스는 그저 바이러스일 뿐이다.